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6월 9일 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연이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고점을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고부터 주식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떠났던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동안에 은행권에 돈이 이제 쌓여 있던 돈들이 이제 증권이나 아니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코인 쪽으로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간만에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HLB 쪽은 조금 소외되어 있는 감은 있지만 상당히 뭐 시장 측면에서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5% 상승을 하고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시장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저PBR 종목들로 수혜를 보고 있고, 특히나 민주당 정권에서 좋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북주,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좋았던 종목들이 있죠. 예전에 코로나 시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좋았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류들도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역시 정책적인 측면 중으로는 코나아이 정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도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거의 40만 원 근처에 다가오고 있고, 펩트론도 하락을 좀 멈추고 지금 조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소폭 하락하고 마감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HLB 얘기 쪽으로 돌아와서, HLB는 이제 5월 재신청이란 공약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CRL을 받고 난 다음에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작정 5월 정도면 재신청 가능하다. 빠르면 이렇게 빠르면 이제 주주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한 거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약속은 어겨졌습니다. FDA 때문인지 아니면 HLB 때문인지 다른 이유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표가 말했는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이건 또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HLB 회사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FDA에게 다시는 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협의 중이란 말을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말은 협의 중이란 말이 처음에 보완서류 제출한 거에 대해서 FDA 측에서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하는 주주지만 조금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정말 완벽했을 것 같으면 2달이 넘을 정도로 얘기가 없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튼 지금 저희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지금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재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금 아직도 목표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신청을 하고 먼저 재신청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재신청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심지어 100만 원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시던데, 그렇게 목표가를 정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HLB를 투자하는 오랜 기간을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절대절명의 지금 순간에 와 있다. 정말 이게 하이 리스크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들게 버티고 장이 좋은 가운데 다른 종목들 날라갈 때 내가 HLB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이 다들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목표가를 HLB가 달성해 줄지 안 해줄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지연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안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게 또 6월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신청을 못하고 그러면 또 아시다시피 39회차가 7월에 또 리피싱 구간입니다. 그러면 또 이게
최저 리피싱 가격 같은 경우 4만 원대까지 있거든요. 그럼 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리피싱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또 반감만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이게 난 내가 보살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허리케인 때문에 뭐 그렇다고 또 이해해줘. 뭐 리피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줘. FDA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해해줘. 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해만 해주고 차갑게 보지 못한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 뜨겁게 하라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 차갑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연이 되면 뭐 지연되는 거는 충분히 안전하게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식으로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지연에 따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저는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지연이 돼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또 지연 되다가 이게 클래스 1인지 2인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따른 또 최악일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봐야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1년에 저희가 뭐 HLB 기준으로 거의 뭐 천억 가깝게 적자가 나고 있는 회사인 걸로 아는데 그럼 또 그거는 또 1년 동안 또 커버 쳐줄 수 있는 돈은 있냐? 없거든요. 그럼 또 이 정부에서 또 하는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유증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잘 승인 안 내줘요. 정말 회사에 돈이 많은 회사도 유증을 하려고 해도 유증을 지금 잘 안 해주거든요.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런데 HLB는 주주들에게 유증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은 제 기우인데요. 기우라고 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딜레이 될 것 같으면 아마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예전부터 얘기했던 뭐 누군가의 투자금을 받는다든지 삼자배정 유증을 받든지 뭘 투자를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이 투자 부분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뭐 기존에 뭐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쪽에서 돈이 뭐 들어오니 많이 뭐 얘기들 많았잖아요. 결국은 뭐 아무도 지금 투자를 안 해주고 있는 게 HLB 현실입니다. 지금 HLB를 믿고 있는 건 구주주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저희들 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좀 답답해서 제가 하소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뉴스들이 있었는데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뭐 주말 동안에 뭐 이 뉴스 하나 나왔는데 HLB 가남 신약 미 FDA 재신청 지연 보완 내용 논의 중 계속 같은 뉴스입니다. 지연 원인 뭐 협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하고 있어요. 5월에 뭐 하겠다 했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됐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 뭐 지적 사항에 관련 얘기도 나와 있고 결과론적으로 뭐 FDA 인원 감축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제 뉴스도 눈에 별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저희가 기다린 재신청 뉴스밖에는 저희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HLB 테라퓨틱스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왜 문제인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리포트 이게 뭐 3탄까지 나왔나? 확장된 포트폴리오 R&D 전략 연계성 시험대라고 나와 있고 계열사 확장이란 투트레 전략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섰다. 일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는 진전됐지만 계열사 간 전략 연계 부족과 상업화 연계성 미흡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룹 차원의 방향성과 시너지 전략에 대해 회의적 시선도 뒤따른다. 분산형 M&A 2.0 전략 전환이라고 나와 있고 뭐 회사에 관련된 회사들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 개발과 함께 백신 콜드체인 유통기업 SJ팜을 인수해 2023년 459억 원의 매출을 냈으며 연매출 10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 사업 보고서를 보면 HLB는 22년에서 24년 그룹 차원에서 총 4,659억 원의 외부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부 자금은 저희의 피 같은 유증 자금과 전환사채겠죠. 자, 뭐 그래가지고 수많은
M&A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듣기 싫네.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발등이 떨어진 건 저희는 재신청인데 자꾸 회사에서 베리스 뭐 얘기 꺼내, 엘테라 꺼내, 그 다음에 뭐 원숭이 뭐 뇌 얘기 꺼내, 그 다음에 뭐 펩타이드 얘기 꺼내. 왜 이렇게 주변에 부시래기들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겁니까? 간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간암이 돼야 얘들도 살 수가 있지. 간암 안 되면 얘들 재료 그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재료입니다. 제가 이거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기 가지고 있는 사업들 전부 다 누군가는 선점해 있고 먼저 하고 있는 회사들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경쟁력 있게 만드는 거는 회사가 기본 파이프라인, 주요 파이프라인을 성공을 시키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또다시 발전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파이프라인 자금 대기도 벅차거든요. 뭐 사채 발행해가지고 사업 자금 인수했던 뭐 M&A 할 때 발행했던 그 자금들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자금도 다 쓰면 또 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이거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주변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 얘기 꺼낼 필요도 없어요. 얘들 나온다고 해서 주가 오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뉴스 없이 뉴스 안 나와도 빠지고 나와도 빠지는데 이게 뭐 좋겠습니까 이게. 여튼 지금 간암 재신청이 제일 문제다. 재신청을 하고 나고 난 다음에도 또 넘어야 되는 사람 클래스 1이냐 2고 클래스 1, 2를 또 넘어서고는 또 이제는 승인이냐 또 아니냐 또 봐야 되고 승인 이후에는 또 이제 시장성을 얼마나 또 개척하느냐, 매출은 언제부터 나오느냐, 이게 또 다음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 주주라면 현실감 있게 단계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걸 바라야지, 뭐, 이 지금 아직까지 승인도 안 받고 뭐 다 안 했는데, 임상 결과 좋다고 그것만 믿고, 뭐, 지금 마냥 뭐 시총 몇 조를 바라는 거,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끄자고요. 예, 그래야 뭐 저희가 기다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형국은 딱 코로나 때 다른 종목 다 급등할 때 HLB 혼자 뭐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 형국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다 괜찮습니다. 유한양행 등 모든 종목들이 거의 제법 큰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나 뭐 한올바이오 파마다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제법 큰 상승을 보였고요. ABL바이오도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HK이노엔도 14.5%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LB 쪽으로 돌아와서 HLB팹은 3.69% 상승을 했고 항서제약은 0.9% 상승을 했습니다. HLB는 1.72% 하락을 하면서 51,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리피싱 공시가 오늘 올라오든지 아니면 내일 정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6시 뭐 시간 외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안 나오면 내일 장중이나 내일 뭐 장 마감 후에 나오지 않을까. 최저 리피싱은 거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제넥스는 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HLB 파나지는 229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소량 팔았고요. HLB 파나지는 정말 안 좋습니다. 또 이게 좋았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니까 이 지지해 줄 자리도 지금 이탈하면서 5일선이 저항 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1선 정도까지 아직까지 자리가 있긴 하지만 이 자리도 지켜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깨지면 다시 뭐 한 2,100원대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전환사채는 전환 청구를 해서 4,000원짜리들이 발행이 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얘들이 지금 이 가격에 나가면 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얘들이 손해보고 파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얘도 정상적으로 가려면 다시 2,800원 자리까지는 올려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그냥 사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기 위해서 올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1979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뭐
베리스모 그렇게 뛰어봤자 주가는 그대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이 아무리 뭘 좋은 걸 갖고 와도 본주가 지금 부담스러워서 지금 얘들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HLB 이노베이션도 지금 저항 걸리고 내려오고 이후부터는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얘도 지금 뭐 밑으로는 1800원대가 지지 라인이 되긴 하지만 이 자리 깨지면 얘도 뭐 지금 하한가 때 기록했던 저점까지도 열려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이 2100원대 안착이 중요하고 이거 못 넘어가면 결국은 뭐 밑에 1500원대까지는 쭉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리스모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뭐 주가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7,6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보험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수급도 별로고 외국인도 나가고 지금 외국인 지분율도 많이 줄었네. 거의 7%에서 5%대까지 내려갔네. 자, HLB 테라피틱스 말씀드리면 6월 말에 회사가 탑라인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락업을 해야 돼요. 락업을 하고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서 빠르면 2주고 늦으면 4주 걸리거든요. 락업 후에. 그리고 2주, 4주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하루 이틀 잡아먹겠죠. 그런 거 따지면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락업 얘기가 없으면 이거 뭐 6월도 발표 못 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또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요? 원래는 올해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또 5월로 바뀌었다가 6월로 또 넘어가서 6월에도 또 못하면 또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게 HLB가 좀 지연이 되더라도 HLB 테라피틱스 재료가 나와준다면 주가 방어가 될 텐데 이거마저 또 만약에 약속을 어긴다면 시장에서 아이고 LB도 신뢰 못 지켜 엘테라도 뭐 기술 수출 뭐 몇 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과론적으로 못 한다라는 얘기가 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또 락업을 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락업을 했는 얘기를 왜 못할까요? 락업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주가 부양 측면에서는 중요한 공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뉴스 내지 공시를 통해서 알려줘야 될 건데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 그거는 전 좀 말이 안 맞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자꾸 지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지연되면 될수록 안 좋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차트 보면 얘도 지금 5일선 저항 걸린 채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얘도 지금 다시 이 7,300원 정도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깨지면 얘 또 다시 이 6,000원대까지 열려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도 올해 말이란다. 이번 달 말에 재료가 나오는 회사치고는 주가가 아무것도 없다. 뭐 간혹 이 임상 결과가 나오고부터 달리는 종목도 있긴 한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대감은 흔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56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별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겨우 지금 1500원대 지키고 있는데 얘도 이거 깨지면 이 1458원도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신저가를 쓸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301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글로벌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버텨만 주고 있습니다. 예, 버텨만 주고 있고 얘도 이 2,950원 깨지면 이 2,500원대까지 또 열려버리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18,5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제약도 결국은 이 18,000원까지 밀렸죠. 밀리고 지금 박스 하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이 박스 또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지 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죠. 18,000원대 또 찍을 겁니다. 그럼 또 찍고 이걸 깨트리고 종가가 끝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더 미친 17,000원대를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5일선 올려주는 양봉을 내일 띄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 무조건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HLB 제약은 어느 정도 그룹주 중에서 선두주자 쪽에 속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에 좀 기대를 시키려면 내일 양봉으로 5일선 위에 붙여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씨, HLB 생명과학입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보험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생명과학 처참합니다. 또 신저가 썼습니다. 얘요, 이거 제가 밑에 선을 안 끊는 거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얘가 선을 더 끌려면 4,000원, 3,000원 이래요. 얘가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유, 이거 일봉으로 펼치기는 그렇고 주봉으로 봐야 돼. 거의 2봉까지 가야 돼요.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이 2봉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안 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이래 가고 있는데 아 환장하겠네 이거. 야, 이걸 과연 누굴 위한 합병이고 누굴 위한 이게 뭔지 모르겠네. 진짜 지금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을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HLB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작년에 그나마 익절이라도 한번 하신 분들은 지금 혹시 재매수 했더라도 조금은 덜 아쉬울 거예요. 근데 작년에조차도 한 번도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피눈물을 쏟을 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한 5, 6년 이상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정도 5, 6년 시간으로만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5, 6년 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지병도 생겼을 수도 있고 시간이 날렸기 때문에 뭐 그만큼 나이도 먹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5, 6년 버텨가지고 최종적으로 해피엔딩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거두면 천만 다행인데 그나마 뭐 손실 본 거 뭐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인 거 손실 본 거 다 보상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이란 게 마냥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종목도 없을 거고 우리는 그 성공 확률에 베팅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가 됐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걸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뭐 제가 지나친 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어떤 돈을 투자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좋은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또 뭐가 있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제발 제가 틀려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 쓸데없는 걱정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갑자기 재신청이 돼서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임상 결과는 좋은데 이 승인 과정에서 CMC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어떻게 보면 병용요법인데 그 병용요법에 들어가는 두 가지 약물 다 승인을 받지 않는 약물들이다 보니까 FDA에서 더 깐깐하게 보고 있는 걸 거고요. 특히나 뭐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깐깐한 거에서 더 깐깐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맞지 않겠나. 거기다가 생산 라인을 뭐 캄넬리주막 단독 라인도 아니고 또 다른 약물과 또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뭐 지금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세 번째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찹찹합니다. 임상 결과는 참 좋은데 쓰질 못하니 참 이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하루가 또 가네요. 이게 정말 39회짜리 비신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